베스킨라빈스 좋은 브랜드인가요? 좋은 브랜드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베스킨라빈스 좋다. 베스킨라빈스 나쁘다.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베스킨라빈스는 좋은 브랜드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죠. 좋을 수 있는데 브랜드든 아이템이든 장단점을 한번 쭉 나눠놓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너무 좋죠. 독점이다, 뭐 너무 좋죠. 운영이 편리하다. 단점은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라는 얘기는 낮은 수익률. 독점이다, 낮은 수익률. 독점이 낮은 수익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독점인데 가맹점에서 돈을 벌기에 높은 수익률을 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편리한 운영이다, 낮은 수익률. 다 낮은 수익률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여성이에요. 은퇴 후 창업을 생각 중입니다. 여유 자금은 10억 정도 있어요. 이 중에 3억에서 5억 정도 들여서 가장 안 망할 것 같은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을 하는 목적은 은퇴 후에 소일거리 삼아서 할 만한 일이 필요해서입니다. 돈에 큰 욕심은 없어요. 베스킨라빈스 너무 좋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30대 남성이에요. 창업자금 4억에서 5억으로 있는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리스크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고생도 마다 않고 저를 갈아 넣을 자신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최악이에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를 좋다 나쁘다라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죠. 고깃집 좋나요? 고깃집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고깃집 안 좋다. 네. 고깃집 대표님이. 고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은 매출이 높기 좋죠. 수익이 높기 좋아요. 안정적인 아이템이죠. 단점은 창업 비용이 높습니다. 애매한 매출이 나올 때 적전하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리고 경쟁이 심한 아이템이에요.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있죠. 아까랑 똑같은 여성분입니다. 아까 똑같은 여성분인데 은퇴 후 창업해서 뭐 소일거리 하면서 월 300만 원만 안정적으로 벌어도 돼요. 저는 안정적인 게 최고고 수익률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고깃집이 안 좋은 아이템이죠, 그러면. 아까 반대로 아까 30대 남성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도 4, 5억 있고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갈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소 월 1,000만 원, 가급적 월 2,000만 원 벌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리스크 감수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고깃집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맞는 게 다 달라. 베스킨라빈스도 맞는 사람 다 다르고 저는 베스킨라빈스 너무 싫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돈이 안 되는데 돈 안 되는 아이템이 사업가로서는 최악의 아이템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베스킨라빈스가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저한테 적합한 아이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창업자금부터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창업자금 5억 투자 유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퍼스널 브랜딩 및 전세 창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월 매출 1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오토 운영을 해야 되고 전세 창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아이템은 좀 지양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20% 이상 나와야 돼요. 월 매출 1억에 수익률 20% 이상이니까 월 순수익 2천 이상을 목표로 하죠. 목표는 4천. 목표는 4천이지만 그래도 최소 2천 이상 나와야 되겠다라고 최소 목표가 이 정도 잡아놓고 있어요. 단 이제 월 매출도 높고 수익률도 높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포기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목표 매출이 나올 때까지는 수익이 없더라도 인테리어나 메뉴 개발비나 마케팅비나 인건비 등 아낌없이 난 다 쏟아부을 수 있다.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고 다 투자 유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목표와 수익 목표는 크지만 그거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내가 뭘 주고 뭐를 얻고 이게 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유행성 아이템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유행성 아이템이 무조건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행성 아이템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적합하냐 하나씩 다 늘어놓고 보는 거예요. 홀로만 월 매출 1억 이상 순수익 2천 이상 목표를 한다 그러면 아이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이게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운영이 너무 어려운 아이템 생선구이, 스시, 중국집, 브런치 뺀다. 전수 창업을 100개 점은 그래도 목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권이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상권이 너무 넓으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붙어도 되는 아이템을 해야 돼. 오리나 장어 이런 것들은 상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 한 50개밖에 못 만들 것 같아요. 굳이 프랜차이즈를 맞짱 뜨고 싶지 않아요. 제외. 술이 되게 좋긴 한데 프랜차이즈가 득세하는 이유가 유행성이 좀 가장 짙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템이든 브랜드든. 그래서 한번 빵 뛰어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빵 늘려나가지고 와 한번 가보자. 특히 애들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우르르 가게 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해서 브랜드를 진짜 완벽하게 정착시켜 놓은 게 역전 할머니 맥주라는 브랜드가 이례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유행을 타다가 쭉 가라앉고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 술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근데 굳이 그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프랜차이즈끼리도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있는 그 시장에 굳이 진출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거고요. 유행성 아이템 여기에서 디저트가 유행이 뭐 꼭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중에는 유행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그럼 남는 거 소, 돼지, 닭갈비, 샤브샤브, 순댓국, 해장국, 감자탕.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답이 나온다. 이건 이제 우미마토 대표님께서 주신 아이템 분석인데요. 회전샤브가 하고 싶은데 1인도 그냥 빠르게 먹고 회전율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1인 샤브라고 봐도 되는 거죠, 좀 느낌이. 근데 1인 샤브가 많이 없잖아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레일이 좀 비싸고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그 얘기를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샤브샤브의 본질 자체가 단체 모임이나 오래 대화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회전샤브는 본질을 완전 뒤지는 발상이에요. 한 스푼 정도 얹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역으로 가 있는 거지, 진짜 거꾸로. 그러면은 굳이 샤브샤브를 혼자 빠르게 먹고 가려는 손님이 과연 많이 있을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없겠지, 당연히. 그게 있었으면 진작에 1인 샤브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단 말이죠. 나 혼자 성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부시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우미마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유부초밥집으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발상을 하신 거잖아요. 저의 생각은 이래. 유부초밥 있고 스시가 있다 그러면은 스시가 좀 상위 레벨이거든요. 상위라는 거는 꼭 좋다 나쁘를 떠나서 유부초밥은 약간 소자본으로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가성비를 뽑아내겠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장 매출이 거의 1억에 가깝잖아요. 1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데 유부초밥을 하면 매출이 4천만 원 나오면 잘 나오는 매출이고 재미가 없을 거야 아마. 쉽기는 쉬운데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와서 가성비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전수 창업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그렇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오토 다점포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스시라다가 굳이 그쪽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가볼 수 있겠죠. 이게 소자본 창업이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매장을 늘리기에는 좀 괜찮은 게 있거든요. 한 개 매장만 어쨌든 그냥 늘려서 내가 다점포를 하겠다, 아니면 오토 운영하겠다, 그렇게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1인 약분이 있고도 샤브샤브와 비슷한 개념.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권장드리는 코멘트인데, 지금 우미마토가 운영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위주로 찾으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스시라는 게 괜찮아요, 되게. 현재 성공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아이템보다는 스시라는 아이템을 좀 더 캐주얼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어렵게 딴 데 가가지고 완전히 반대 있는 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한 스푼,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는 느낌으로다가, 그러면 이제 운영 난이도를 낮게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필렛 쓸 수도 있고, 필렛을 쓰고 맛에 대한 퀄리티를 낮춘다. 그러면은 쉽잖아요, 좀. 대신에 이 맛에 대한 퀄리티가 낮아졌는데 내가 그 가격에 받으면 안 되니까 판매가도 낮춰야 되고, 대신에 또 기획은 잘해야 되고, 기획을 뭐 인테리어라든가 비주얼이라든가 그 매장 자체 브랜딩이라든가 그런 걸로 커버를 치는 거죠. 우미마토 대표님은 워낙 과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좀 일찍 제출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열심히 보고 열심히 피드백을 드리려고 다른 것도 좀 공부를 해왔어요.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초밥집이라고 인계동에 마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먹는 초밥 중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점심 특선이 11,000원밖에 안 하는데, 저 샐러드 나오고, 요 초밥 8피스 나오고, 우동으로 배철하고 우동 나오고, 우동도 맛이 독특하고, 초밥도 맛이 독특하고, 샐러드도 맛이 약간 독특해요. 근데 맛이 있는 건 있는 건데, 독특하다는 게 좀 더 포인트죠. 독특하게 만드는 건 사실 쉽잖아요. 맛이 있게 만드는 게 어렵지. 그래서 여기는 맛이 있어서 더 가치가 있지만, 맛이 있는 거에 너무 주안점을 맞추지 말고, 맛있다는 것보다 좀 독특해. 먹어보면은 뭘 넣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약간 독특한 맛이 들고, 특히나 요 쉐리가 독특합니다. 밥이 좀 다른데, 여기 매장의 메뉴판에 보면은 밥을 되게 우리는 따뜻하게 나가는 밥이다. 그래서 온초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따뜻하게 먹어야 진짜 초밥이다. 그게 이제 브랜딩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냥 필렛을 쓴다. 판매가 좀 낮게 한다. 우동 같은 거 좀 넣고 세트로 팔면서 아주 가성비 좋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토 운영을 한다 그래도 한결 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방향 자체를 지금은 당연히 오마카세를 하시니까 좀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맞는데, 그게 스시가 다 그런 거는 아니라 꼭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매장을 여러 개 하는 스시집,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스시집,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시집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한결 수월하실 것 같은데 너무 딴 데로 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굳이. 그래서 여기 먼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